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해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과연 평택 고덕신도시의 잠재력은 폭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택 아파트 매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고덕신도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평택 아파트의 미래 전망을 예상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에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입니다.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5만 5천여 세대를 공급하고 13만여 명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조성된다는 것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아직 공장 전체가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는 그중 공장 일부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주변으로는 송탄산업단지, 그리고 쌍용자동차 공장, 그리고 평택 종합물류단지 등이 있기 때문에 고덕신도시를 비롯한 평택 전역의 자족기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고덕신도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울 업무 중심지로서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도시 내에서 근로활동과 주거활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에 걸맞는 생활 인프라가 되도록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교 신도시처럼 서울 접근성도 탁월하고 도시 자체의 자족기능도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8호선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다산 신도시나 GTX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동탄 신도시처럼 일자리가 있는 타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평택 고덕신도시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7일에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오산시가 GTX-C 노선의 화성 평택 오산 연장을 함께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의 배경은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화성 평택 오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평택 지제역에서 수원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 지역의 각 도시의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낮아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사업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사업 역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를 호재로 보기보다는 적어도 예타 통과를 통해 사업의 확실성을 보장받은 후에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본격적으로 고덕신도시 아파트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지난 2015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전체 공장이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고덕신도시 주변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일자리가 풍부한 편이지만 그중 가장 높은 네임밸류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고덕신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고덕신도시의 실수요자와 투자자 유입을 이끌지 못한다면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평택 아파트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가 장기간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고소득 직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의 존재가 고덕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실수요자의 유입을 이끌어서 전세가율을 높이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좁혀서 결국 투자자까지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는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만큼 그들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제때 보급되는 것이 생활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고덕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5곳, 그리고 고등학교 5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861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나마 평택 고덕 8학원 단지와 같은 블록에 기존 예정보다 앞당겨서 종덕초등학교가 올해부터 개교는 하지만 입주 세대수에 비해서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한동안은 인근 서정리 초등학교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적어도 2021년까지는 고등학교는 아예 이제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덕 신도시 아파트로 실수요자가 활발히 들어올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가 애초 구상대로 잠재력을 폭발하기 위해서는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정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확실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실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된 학교를 개교 시점 일정에 맞추는 것을 넘어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체 가동 시기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자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부동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신도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로 접근성이 좋은 교통 여건과 도시 자체의 자족 기능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도시가 활성화되지만 평택 고덕 신도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무한한 잠재력만 갖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고덕 신도시를 비롯한 평택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